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와인 문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지와 와인 그리고 성경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오늘은 바로 유럽 와인의 원류, 출발점인 나라 고대 그리스의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공부를 좀 해왔죠. 잘했어요. 올리브 나무의 전파 경로, 포도나무의 전파 경로가 비슷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서양의 음식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하나는 올리브, 하나는 와인입니다. 근데 와인의 그 전파 경로는 동유럽 쪽보다도 더 동쪽이죠. 네. 그러니까 흑해 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는 이란으로 갔고 그래서 이집트로도 갔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그리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의 전파 경로와 포도나무의 전파 경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네. 먼저 정착한 곳이 유럽의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 맞죠? 와, 유럽의 현관. 유럽의 현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상상해보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과정의 관문은 바로 유럽의 현관격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네.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그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포도주의 문화가 전파를 됐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의 현관 아주 멋진 표현인데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술의 신 하면 누가 떠올라요? 디오니소스. 와, 정답. 이건 뭐 상식이죠. 네. 근데 박수 너무 치지 상식이라고요? 말고 박수 너무 치는데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쪽은 디오니소스고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이제 바카스라는 거 잘 알죠. 네. 근데 제우스와 이 세멜레 사이의 아들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네. 제우스의 본처는 누굽니까? 헤라죠. 헤라. 자, 질투의 여신. 질투의 여신이죠. 아름답지만 질투의 질투의 여신입니다. 여신. 헤라가 세멜레를 질투해서 세멜레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 남자가 바로 디오니소스인데 그렇죠. 디오니소스가 잘못하면 자기의 부인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신화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기의 허벅지의 아들인 디오니소스를 넣고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도 네.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신들이 사는 산에 보냅니다. 네. 그 산에는 요정이 있어요. 네. 그 요정들이 디오니소스 어릴 때 유아기에 키우는데 어리니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겠죠. 그렇겠죠. 그럼 엄마 아빠 찾고 칭얼대니까 그때 요정들이 한 일 뭐겠어요? 그때 바로 음악을 가르치고 와인을 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서양에서 음식과 음악과 와인의 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와인을 네. 마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역시 뭐 술의 신답네요.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한 해가 대략 기원전 1500년입니다. 그럼 아까 질문에서 그리스에 언제부터 포도나무가 네. 왔고 언제부터 포도 와인이 시작됐을까? 사실은 그 1500년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이니까 그게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즐겨 심고 포도주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코카서스에서 와인이 유럽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먼저 왔냐 하면 바로 기원전 4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면 네. 그리스 본토로 가기 전에 에게해 한가운데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네. 작가인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조르바의 무대가 된 곳이 크레타 섬인데 그 크레타 섬에서 포도나무가 심어졌고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 본토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포도주의 시작은 6000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와인을 즐겼다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뭐 유적을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아테네 박물관에 가면 와인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네. 혹은 뭐 이런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남긴 어록을 보면 네. 와인을 어떻게 즐겼는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적 증거인 유물은 뭐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고대 그리스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그쵸. 영어로는 호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테스형으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머의 이야기하고 플라톤의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호머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 지친 사람에게 한 잔의 포도주는 큰 힘을 준다. 이야. 맞죠? 명언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지금 그게 2700년 전 사람이 한 말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대입을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맞아요. 귀가하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면 큰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가 밤만 쫙 되면은 풀리고.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당신 와인을 마셔라. 마셔라.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플라톤이 한 말. 이 말은 2500년 동안 흘러져 내려온 가운데서 와인에 대해서 가장 저는 참 진리에 해당되는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와. 대단하죠.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인간이 예. 와인에게 준 최고의 찬사다. 와.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거는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플라톤은 지금 우리 임재나 아나운서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와인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이거 혹시 여러분 이런 명언도 기억할지 몰라요. 임재나 아나운서 뭐냐면 신은 물을 만들었고 인간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그 유명한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유고라는 작가가 만든 표현인데, 자, 이 표현하고 플라톤의 표현이 맥이 닿는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진짜 명언이고 오늘날까지 잘 이어지는. 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명언들인데 네. 이 고대 그리스 와인의 문화가 네.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에까지도 이어져 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전통은 이어지는 건데요. 음. 오늘날 붙어 있는 와인의 레이블이라든가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런 문화는 이미 그리스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와.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적 증거로 남아 있지만 네. 정신적인 증거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심포지엄이 뭔지 아세요? 그럼요. 심포지엄은 뭐 어떤 학술회, 네. 뭐 세미나, 토론회, 뭐 이런 때 맞습니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 오늘날도 광범위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심포지엄이라는 말의 기원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와인 문화와 직결됩니다. 어머, 너무 신기한데요? 재밌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심포지엄이라는 문화가 탄생했는지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렇기 위해서는 네. 심포지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이것은 함께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마신다. 열고 와인을 함께 마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심포지엄이라는 문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 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일반적인 자유로운 시민들을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이 자유민들이 저녁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네. 잔치를 엽니다. 작은 잔치를. 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늘날 제가 프랑스에서 살아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집에서 하고 와인 한 병씩 들고 모여서 와인을 놓고 담론을 펼치는 그 와인 소연이죠. 네네. 그 비슷한 건데 옛날 2500년 전 그리스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네. 사람들을 주인이 부릅니다. 그러면 와인을 쫙 준비해요. 그러면 와인을 준비한 다음에 먼저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잔을 바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헌주식을 한 다음에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을 위해서 땅바닥에다가 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재밌네요. 그리고는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준비한 음식과 와인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흥이 돋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삶과 죽음의 가치는 뭐냐, 뭐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냐, 이런 식의 그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뭘 하냐, 노래도 나오겠고,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춤도 추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와인, 음식, 춤, 노래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작지만 아주 일상의 한 요소로 작용했던 문화. 이게 바로 심포지엄입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네. 하나의 축제를 또 잘 즐기면서 담론화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와인 문화에 대해서 익혔는데 네. 또 다음 시간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네. 원류가 이제 그리스라면 그리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죠. 그렇죠.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으로 이렇게 유럽 본토로 와인이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집중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